전북에는 지난 이틀 동안 많게는 3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피해 신고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군산 어청도에는 역대 손에 꼽힐 정도인 1시간에 14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배드민턴팀 창단 파행을 겪고 있는 전주시의 문제점을 다루는 기획 두 번째 시간. 감독 선임을 둘러싼 전주시와 시의회 이견으로 시작된 오해가 관련 협회 등으로 번져 하벌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골프 모임 단톡방의 공익신고자인 변호사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3선인 안호영 의원이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슈회의에서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과 전북 정치력 복원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군산 어청도에 시간당 최대 14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강한 빗줄기가 퍼부으면서 주민 수십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서윤덕 기자입니다. 벼락과 함께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맨홀은 더 이상 역류를 버티지 못하고 물을 뿜어냅니다. 집안까지 흙탕물이 들이치면서 주민 대부분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폭포수처럼 흘러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집집마다 침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분들이 거의가 다 나오신 상태였어요. 주민 400여 명이 사는 군산 어청도. 지난 자정 무렵 1시간 동안 14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자동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비공식 기록이라지만 1998년 전남 순천 공식 최대 기록 145mm를 넘어선 양입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뺨을 때리는 때가 많이 아팠고요.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비가 그친 뒤 주민들은 젖은 가재도구를 꺼내놓고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인력이 부족한 데다 중장비도 없어 더디기만 합니다. 복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다 집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누가 뭐 들을 사람이 없네. 장비 없으면 아무것도 못 오게 생겼어요. 지자체도 피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지만 수마의 상처를 씻어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완주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3시간가량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요. 하천이 범람해 생긴 일입니다. 진흙더미가 된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불어난 하천이 제방을 넘더니 파도치듯 마을로 흘러듭니다. 금세 밀려든 흙탕에 꼼짝없이 방에 갇힌 할머니는 소방대원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그 119 아저씨들이 둘이 와서 끄셔왔어요. 놀라기는 말도 못해요. 떠내려가다가 붙잡고 왔는데 뭐. 잠에서 깨니 어른 키만큼 차오른 빗물에 2층 창문에서 애타게 구조를 외친 부부. 잠긴 길을 뚫고 온 소방대원 덕에 목숨은 구했지만 복구를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이제 여기서까지 쭉 줄을 서가지고 저 구조원들이 이렇게 업어 날린 거예요, 여기까지. 또 여기 대기하고 있고 떠내려갈까 봐. 그 또 하나 나 또 떨어질까 봐 붙잡고. 새벽 사이 침수마을 인근에 시간당 80mm 넘는 폭우가 쏟아진 완주군. 장선천이 범람하며 새벽 4시부터 마을 곳곳에서 고립신고가 잇따랐고 주택이나 상가 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18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각 마을 이장님들 문자 넣어놓고 주민들은 제가 빨리 위험한데 전화를 했죠. 처음이에요 지금. 흙탕을 뚫고 몸만 챙겨 나온 주민들. 주민센터에 모여 생사를 확인한 뒤에야 한숨 돌립니다. 지붕에 매달려 2시간을 버틴 부부는 턱 밑까지 찬물만 보이던 그 순간 두려움이 생생합니다. 조금 삐딱하면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는데
죽을 뻔했죠. 그런 게 지금도 막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살자는 의미가 컸던가 봐. 거센 물살로 제방 일부가 무너져 침수 피해를 키운 가운데 상수관 5곳이 파열돼 일부 가구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 진흙을 걷어내고 일상에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밤사이 짧은 시간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시청자들의 영상 제보가 KBS에 잇따라 들어왔는데 오정현 기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습니까? 네, 먼저 살펴볼 곳은 군산시 미룡동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 무렵 상황을 촬영해 보내주셨는데요. 131.7mm 비가 1시간 만에 쏟아졌을 때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역대 2번째 기록적인 폭우였고요. 군산 연 강수량이 1,200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의 10% 넘는 양이 1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처럼 차가 거의 반쯤 잠긴 채 나아가고 있고요. 또 도로에 찬 흙탕물이 마치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군산시 구암동입니다. 동네 골목이 온통 물바다가 됐는데 편의점 안으로도 물이 들이닥쳐 가게 안이 엉망이 된 모습도 보입니다. 또 여기 보면 흙탕을 헤집고 걷는 분들이 있는데요. 도심 침수는 하천 범람보다는 대부분 빗물 역류가 원인입니다. 이때 맨홀 뚜껑이 솟구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뚜껑이 열린 맨홀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을 걷는 건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군산 계야도입니다. 집 바로 옆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비탈면 속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촬영된 영상이고요. 조금만 더 무너져 내리면 집까지 쓸려 내려갈 상황이라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데 일단 집 안에 있던 분들은 마을 경로당으로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비가 계속 내리면 땅이 마를 새 없어 물을 잔뜩 머금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비가 또 오면 이처럼 비탈면 붕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비탈면 옆 도로 같은 곳을 지날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익산에서 시청자 김도엽 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새벽 2시 40분 무렵 상황이고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시동이 꺼져 결국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화물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역시 물에 잠겨 시동이 꺼진 상황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차가 침수됐을 땐 물이 차오르는 높이에 따라 단계를 나눠 대처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절반 정도 잠긴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고지대로 이동해야 하고요. 엔진룸과 보닛이 물에 잠긴 상태라면 전기장치에 물이 들어와 불이 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안전 문제가 생기는 단계라 시동을 끄고 곧바로 탈출해야 하는데 물이 차기 시작하면 이 수압 탓에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리 문을 열어놓거나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운주면 새벽 4시 40분 무렵 모습입니다. 계곡물이 급류로 변해 물살이 매우 사나운데요. 다음 사진 보시죠. 앞선 영상을 찍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운주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이처럼 계곡을 끼고 있는데 계곡물이 범람해서 학교 담벼락을 무너뜨렸습니다. 물이 운동장 너머로 이처럼 들이닥쳤다고 하고요. 또 현관까지도 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없는 시간이었고 수업은 교장 재량으로 휴교했다고 합니다. 예, 오정현 기자와 함께 제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치는가 하면 상가와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1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군산. 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상가 앞 도로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상인들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에 들어찬 물을 빼고 젖은 집기를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상가 건물 지하실은 물이 가득 차 아예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일례 행사예요, 이게. 배수로만 크게 해주면은 이거 침수 안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산에서 뽑혀 밀려온 나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중장비까지 동원돼 흘러내린 토사를 퍼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아파트 뒷산에서 쏟아진 토사로 안전시설은 휘어버렸고 집 안까지 토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밤중 발생한 산사태로 긴급 대피한 입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물이 막 컬컬컬 쏟아지니까 나오기도 무서웠죠.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내려오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윗부분만 남긴 채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상추 출하를 앞두고 맞닥뜨린 수해에 농심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미 다 물에 잠긴 상태고요. 이제 수확 가능성은 없고요. 출하를 좀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이제 작물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처럼 시설하우스 등 대규모 농작물 피해와 가축 집단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또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군산과 익산, 완주, 진안에서는 주민 200명 가까이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인근에서 폭우로 어선이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기록적인 비로 물살이 거세지면서 어선이 바위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새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로 전북 지역 각급 학교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군산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 토사가 밀려들고 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장이 무너지는 등 전북 지역 10개 시군 46개 학교가 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가 큰 완주 운주초 중학교는 휴업을, 군산 중앙중, 군산 대성중학교는 각각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집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복구 계획을 서두를 계획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오늘 아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호우 피해 집계와 대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계기관과 14개 시군을 향해 재난 대응에 빠르게 대처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과할 정도로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많은 비로 일부가 유실된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 제방을 찾아 응급 복구를 지시하고 호우 대비 방제 시설인 군산 경포천 배수 펌프장에도 들러 직접 관리 체계를 살폈습니다. 전주시가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는 과정부터 삐걱거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감독 선임을 두고도 전주시와 시의회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견으로 인한 오해 속에 갈등의 불씨는 파벌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전주시 배드민턴 팀 창단에 필요한 관련 조례를 심사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당시 시의회는 감독 등 코치진 선발 기준을 배드민턴 일반 스포츠 지도자에서 3가지 자격 요건을 추가한 한층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독 지원을 준비하던 지도자 등 배드민턴 체육계 안팎에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영재 선수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스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런 조건이면 이영재 선수조차도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없겠구나. 지원자에게 철회를 종용하는 상황에서 시의회 상임위원장이 학연 등으로 이어진 지인을 낙점하고 감독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을 친구다 보니까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바로 그 조례를 바꾼 거에서 의심을 샀죠. 당시 상임위원장의 입장은 어떨까? 해당 시의원은 실업팀 창단과 체육시설 확충 등 초선 때부터 추진한 공약과 당시 전주시의 특정 감독 내정설 등과 연결돼 여러 오해가 생겼다는 입장. 감독 선임 과정에서 사전 개입은 없었고 오히려 전주시가 행정 절차 문제로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훌륭하고 역량 있는 감독과 선수를 뽑으라. 이런 게 상임위의 의견이 반영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입 여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없습니다. 배드민턴팀 창단을 두고 벌어지는 오해와 갈등.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 추진을 앞두고 전주시와 시의회, 체육계의 봉합 노력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어제 전북교육청이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마련하고도 정작 희망 교사들의 참여를 막았다며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과 소통하겠다던 서거석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지 않은 채 비밀스레 선발한 교사들로만 행사를 치르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의 참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개 행사가 마련돼 비밀스런 모집과 선발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야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 성장의 회복,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차기 지도부 경선 출마자들이 부산, 울산, 경남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저마다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계획 의결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급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공작이 진행됐을 정황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마땅한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는. 한편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야 6당은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재표결해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골프 모임 단톡방의 공익신고자인 변호사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이 같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A씨. 최근 공수처 조사를 받은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로비한 정황이 담겼다며 자신과 이 씨의 지난해 8월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위에서 좀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데, VIP. 그렇지. 해병대 출신인 이 씨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2차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최근 이 씨와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등이 지난해 5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돼 일각에선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통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이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이를 알린 적이 없어서 로비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도 KBS와의 통화에서 다른 대화방 참여자가 임 전 사단장과 나눈 문자를 A 씨에게 설명한 것뿐이라며 해당 녹취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이 씨의 발언이 허풍이거나 애초 대통령실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통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익산갑 이춘석 의원이 전북을 배제한 국토부 업무보고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권 사업 등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 수백 곳 가운데 전북은 다 빠져 있다며 사업이 한 개도 없다는 건지 한 개도 않겠다는 건지 따져 물은 뒤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송구하다면서 전북의 주요 사업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복숭아가 제철인데요. 깎아먹는 불편에 알레르기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껍질째 먹는 신품종 복숭아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수확하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년 중 보름가량,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옐로우드림입니다. 겉은 천도복숭아지만 과육은 황도와 같은 식감이어서 망고복숭아로 더 유명합니다. 기존 복숭아에 비해서 맛이 좋고 맛이라 그러면 이제 망고 맛이 좀 납니다. 그리고 재배하다 보니까 기존 복숭아에 비해서 또 가격도 높아지고 결실도 안정적이고.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2주가량 출하되는 옐로드림 복숭아. 비슷한 시기 여느 품종에 비해 신맛은 3분의 1 정도로 낮고 당도는 2브릭스 정도 높습니다. 옐로드림 복숭아는 복숭아의 향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망고처럼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이 큰 특징입니다. 또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털복숭아에 비해 알레르기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현재 전국의 재배 면적은 250헥타르가량. 6년 뒤 300헥타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천도복숭아 같은 경우는 복숭아 시장의 한 20%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품종인 옐로드림은 껍질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과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20일에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9개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됐는데요. 삼선인 안호영 의원이 전북에선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 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현안 추진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과 전북 정치력 복원 계획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20일의 국회에서 전북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상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앞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북 유일의 그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전북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과 노동이라고 하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야말로 생활위원회고 막중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환경권과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죠. 최근에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또 노동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금 집중호우로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또 폭우 이것이 일상화되면서 재난의 규모가 크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우리 도민들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잘 살펴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는 역할을 잘해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환경과 노동은 우리 생활에 또 밀접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 환경노동정책 포럼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네. 그만큼 환경과 노동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겠다 하는 의지가 읽힙니다. 그렇죠. 네, 대두되는 환경 노동 이슈를 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환경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국가적인 큰 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 중립 사회로의 어떤 전환 이것을 점검하고 이런 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와 같은 이런 무역 장벽에 어떻게 잘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법 밖에 노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택배가 늘고 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뭐 이런 배달 라이더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발전하면서 이런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려 그 인구가 한 8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안 위원장께서는 2016년부터 이제 세 번째 당선이 되면서 3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중진 의원이 되시면서 전북 도민들도 아무래도 기대하는 바가 또 클 것 같고요. 이런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뭐 지금 이제 사실 국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완주 지난 무주에 그 세계 군과 그 예산 정책 협의회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전북 도청과도 예산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그 전북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또 뭐 제가 또 자랑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안호영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도민들과 쪽지나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요.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를 주시거나 또 SNS를 주시면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3선 의원이 이제 전북에서 여러 배출이 됐는데 사실 무게감 있는 의원을 위한 표심을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뭐 전북의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 혹은 뭐 전북 홀대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와 염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북 도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번 22대 전북 정치권은 예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전북 정치인들이 역량이나 또 선수면에서 고르게 이렇게 잘 배분이 되어서 좀 더 국회에서 또 당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에서만 하더라도 제가 또 전북 유일의 지금 상임위원장이 됐고 또 중앙당에서도 또 사무총장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배출이 되었고 또 예결산 위원도 좀 2명이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이 있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 그 원팀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 힘으로 국비 확보라든가 또 전북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3선으로서 또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소통하고 또 가교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당하고도 잘 소통을 하고 또 만약에 지난번 작년에 새만금처럼 부당한 예산 사건,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또 당연히 맞서 싸워서 또 전북의 또 이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민들의 염원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전북 원팀으로서의 활동,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실군이 학생들에게 쾌적한 녹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숲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읍시가 10년이 넘은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박형규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예산 2억 원을 들여 임실초등학교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두 곳에 학교 숲을 조성했습니다. 임실초등학교에는 꽃사과와 꽃무릇, 수선화 등을 심어 학생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에는 왕벚나무 등 향토 수종을 심어 친근한 숲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학교 숲을 통해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꿈을 크게 키워갈 수 있게 쾌적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읍시가 10년이 넘은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정읍시는 내년 10월까지 10억 원을 들여 샘골 보건지소와
산내 보건지소 외벽에 단열재를 보완하고 친환경 천장재와 냉난방 장치 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폐열 회수형 환기 장치 등도 설치해 에너지 효율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으로 보건지소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재 씨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은 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벽천 분수와 물놀이 기구 7종, 탈의실, 샤워장 등을 갖췄습니다. 하루에 4차례 운영하고 초등학생 3학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무료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은 쉽니다. KBS 뉴스 박형규입니다. 남원시가 남원시 체육회를 감사해 보조금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해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들이거나 공개 입찰을 피해 쪼개기 수의 계약을 하는가 하면 보조금을 애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고 대회 참가비 등 자체 수익금을 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격이 안 되는 응시자를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남원시는 위반 사항 30여 건을 적발해 시체육회에 기관 경고를 하고 1,800여만 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익산시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 과속 무인 단속기와 도로공사 요금소 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 중인 무보험 차량을 찾아낼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무보험 운행 차량 122대를 적발해 운전자 47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75명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실군이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25일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와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입니다. 특별기동 단속반 21명을 꾸려 집중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5달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규모 유급이 예상되자 비상학사 운영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학기제로 운영되던 기존 교육과정을 학년제로 전환하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한 학기가 끝나도록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 조만간 대규모 유급 사태가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가 비상학사 운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개된 기준에는 각 대학이 교육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학기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학년 말까지 유보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학별로 2학기를 2번으로 나눠 3학기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수업 일수도 2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특례가 적용될 경우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았거나 F학점을 받은 학생도 학년 말까지 재수강을 할 수 있어 유급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4학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에 한해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과 1학년생이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함께 대규모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우려에는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원활한 의료 수급을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전북도가 전북소방본부와 전지 관련 공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대규모 화재 위험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북도는 전지 공장 25곳에 대해 시설 내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자치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도록 지시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적발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에는 리튬을 취급하는 전지 생산 공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서 42곳이었던 점검업소를 25곳으로 줄였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가 오늘 고용부 전주지청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노조는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정부가 기조를 바꾸고 있지 않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보호망 구축,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2차, 3차에 걸친 추가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김제시 당월제와 장수군 금강, 진안군 섬진강 부근에 어린 쏘가리 3만 5천 마리를 방류합니다. 이는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3cm까지 사육한 우량 치어로 방류한 뒤 2년 정도 지나면 최대 50cm까지 자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베스와 블루길 등 외래 어종의 천적이기도 해 방류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만금 에너지산업단지 209에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에너지융복합지원센터는 미래에너지와 관련한 특화기업 발굴과 유치, 지역 내 관련 산학연 교류 등을 돕습니다. 지난 2월 완공한 센터는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5,800여 제곱미터 면적의 세미나실과 기업 입주 공간 등을 갖춘 지상 5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군산시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이던 인공지능 AI 네이버 케어콜 사업을 정식으로 도입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나운동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27개 읍면동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AI 네이버 케어콜은 매주 한 차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건강,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 안부를 묻고 답변 내용을 분석해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를 뿌린 장마구름대가 빠져나가고 오후부터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비 대신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 동안 내륙에 5에서 60mm가량이 예보됐는데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북 동부 지역에 약한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장맛비에 주춤하던 더위가 내일부터 다시 강화되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 모레부터는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정읍과 고창의 아침 기온 22도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2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순창과 남원이 22도에서 시작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풍랑도 비교적 잠잠해진 가운데 내일 최고 2.5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장맛비 대신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 무더운 날들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